자, 제어문 중에서 이제 크게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그 중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바로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일단 변수 UID 해가지고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라고 하는 아이는 자, 뭐라 그랬죠? 창을 띄워주는데 그 창에 내용을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넣으면 그 내용 넣은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자, 여기 보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기본값으로 모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자, 설명은 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기본값이 바로 요 모카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저장값이 어디로? UID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if 만약에 괄호 안을 볼게요. UID의 값이 모카라는 글자와 같으면, 자, 두 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UID의 값이 모카와 같으면, 자,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참일 때만 얘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자, 여기에서 거짓이 나온다, 가짜가 나온다, 그러면 실행하지 않고 나가버려요. 중괄호가 실행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비교연산자, 즉 사막연산자를 확인을 했을 때 사막연산자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자, 조건이 나오고 조건 비교식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참값, 콜론, 거짓값. 자, 이렇게 확인했었죠. 그죠? 그래서 참이면은 요게 실행되고 거짓이면 요게 실행된다 그랬지. 이것을 이제 문법적인 측면에서 풀어서 쓰면 바로 if문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조건이 참이라면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세요. 주성문으로 달아놨죠? 만약에 조건 비교식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굳이 내가 조건 비교식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괄호 안의 결과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 돼.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거나, 즉 결과값은 무조건 논리값으로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논리값이 나왔을 때 그 논리값이 참이면 중괄호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 false면 그냥 빠져나가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 프롬프트가 나오는데요. 프롬프트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 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보면 여기 아이디 입력하세요.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콤마 다음에 나오는 거는 기본 값이에요. 기본 값이 모카가 입력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확인을 짠하고 클릭하게 되면, 자, 두 개 비교해서 참이죠. 그러니까 UID는 모카님 안녕하세요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요거는 보통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은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시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모카가 아니야, 자, 모카 1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카하고 모카 1은 다르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눌렀을 때 실행이 아무것도 안 돼. 아무 내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문장이 실행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 실행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빈칸으로만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if예요. 참일 때만 실행을 한다, 거짓일 때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 x는 프롬프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1이라는 게 이렇게 있네요. 자, 기본값은 지금 1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에 x에 저장이 됩니다. 내가 입력한 값이. 그리고 나서 if x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대. 그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짝수를 뜻합니다.
짝수 값이라면 x가 짝수이면 자 문서에 출력하는데 해당 x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홀수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홀수라면 아무 내용이 안 나오겠지.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게 기본값 1이에요. 지금 이 상태 홀수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당연히 아무 내용이 안 나와. 왜? 홀수니까. 자 다시 실행해서 이번엔 짝수 입력을 해볼게요. 짝수 한 6 정도 입력을 해볼게. 자 6을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6은 짝수입니다. 나오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어떤 숫자를 나누어서 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방식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뭐 예전에는 성별 판단을 할 때도 이걸 많이 썼어요. 성별 판단할 때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회원가입할 때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때 주민등록번호에 몇 번째? 7번째 숫자죠. 즉 다시를 빼면은 다시까지 포함하면 8번째. 거기에 1이냐 2냐에 따라서 1이면 뭐가 되고 남자이고 2면 여자이고 2000년대 이후에는 3과 4로 나누어지니까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홀수이면 남자고 짝수이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인 로직을 만들어서 수행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성별까지 알아서 체크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받지 않으니까 남녀 성별은 체크를 자기가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자, 두 번째 역시 동일하게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변수에 프롬프트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원래는 뭔가가 나왔었잖아요. 뭔가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태야? 빈칸으로 지금 나올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PW는 암호를 입력하세요. 역시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력해야 돼요. 만약에 UID가 골드와 같고 자 여기 보면은 논리연산자가 있네요. 자 논리연산자는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일 때 모든 조건이 전부 참이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참이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따라서 UID는 골드이면서 PW는 1122가 입력이 되어야 돼요. 둘 다 만족을 해야지만 자 누가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된다. 이런 경우지. 참이지만 거짓이야. 그런 경우는 빠져나가요. 자 거짓이고 참이야. 이 경우도 빠져나가요. 거짓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겠지. 언제만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전체적으로 참이되어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자고. 보시면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아이디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디 입력하세요. 아이디는 뭐였죠? 골드였죠. 그죠? 엔터를 치게 되면 또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번엔 암호를 입력하세요. 암호 1122였습니다. 자 둘 다 맞았어요. 그러면 얘는 출력. 자 골드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가 틀린 경우 자 아이디는 골이었어요. 그 다음에 암호는 1122. 자 아이디가 틀린 상태이고 암호는 맞았어. 당연히 로그인이 되면 돼 안 돼? 로그인 되면 안 되죠. 그죠? 실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골드라고 하는 아이디는 맞아요. 근데 암호가 112야. 틀렸어. 틀렸죠? 당연히 실행 안 됩니다. 마지막 둘 다 틀린 경우 자 아이디 GID라고 썼습니다. 틀렸죠? 자 암호 틀렸죠? 둘 다 틀리면 당연히 되면 안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즉 AND라고 하는 이러한 연산자는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있을 때 그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지만 실행이 되고요.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false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를 썼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그냥 따져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이 괄호 안에 있는 전체 결과가 true가 나오느냐 false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 그 안에서 다시 쪼개진 거는 각각을 나눠서 봐야 되겠지. 여기 n% 기준으로 해서 왼쪽 거 따로 봐야 되고 오른쪽 거 따로 봐야 되고. 그래서 괄호 안에서는 무조건 뭐로 나와야 돼? 논리값으로 나와야 돼요. 이 괄호 안은. 그래야지만 얘가 판단을 해서 참으로 갈지 아니면 거짓으로 갈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if에 대해서 보았습니다.